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머리 자르고 왔어요. 머리 자르고 온 김에 뭔가 화장을 지우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켜봤고요. 이건 너무 배고파서 먹는 방울토마토예요. 뭘 찍을까 하다가 제가 최근에 자취를 시작했잖아요. 자취를 시작하면서 별 많은 일들도 있기도 했고 이 집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질문을 주셨거든요. 제가 오늘은 그거에 대한 Q&A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취 전반적인 그런 내용에 대한 정보들이랑 그리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꿀팁 그리고 그 전집 집주인과의 비하인드 썰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연늘 자취의 역사에 대해서 쭉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자취는 다들 좀 비슷하겠지만 20살 대학교 입학이거든요. 대학교 때 저는 기숙사를 들어가고 싶었어요. 약간 기숙사 로망이 있었어가지고 기숙사를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거든요. 내가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떨어졌겠지? 근데 학교가 저희 본과에서는 절대 뭐 이렇게 통학을 할 수 없는 거리였어가지고 자취방을 구했습니다. 그때는 20살이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도 전혀 없었고 뭐 월세를 내가 내 힘으로 내겠다는 의지조차 없었던 것 같아. 저희 학교가 있으면 그 원룸촌이라고 해야 되나? 그 빌라촌? 이런 게 이렇게 앞에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그 원룸촌에서도 학교에 정말 가까운 그런 곳에 위치한 그런 집이었거든요. 정확히 몇 평이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 아마 4.5평에서 5평 사이일 거예요. 오피스텔 아니고 그냥 일반 빌라 원룸이었거든요. 그 처음에 그 집에 엄마랑 아빠랑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도착을 했는데 그 위쪽을 약간 보니까 천장에서 물이 새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짐을 이렇게 내려놓고 청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위에 보니까 물이 새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짐을 다시 그대로 들고 집에 갔어요. 본가로. 그래가지고 이제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위에 공사를 해주시고 또 그때 살면서 보일러가 고장났나 뭐 해가지고 보일러도 다시 한번 고치고 약간 그렇게 2년 정도를 살았거든요. 근데 그 집은 진짜 1층부터 끝층까지 다 학생들만 사는 그런 빌라였어가지고 그냥 뭔가 이렇게 다 모든 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월세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고 연세였어요. 1년에 440만 원이었나 450만 원이었나 그랬거든요. 집이 막 그렇게 좋지도 않고 막 벽지가 아니고 약간 스티로폼? 뭔가 그 이상한 그런 충전재로 벽지가 돼 있고 꽃이 그려져 있고 그렇게 좋지는 않은 집이었거든요. 진짜 객관적으로. 근데 저는 거기 살면서 진짜 추억이 많고 딱 20살 대학교 입학하고 21살 때까지 거기 살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저의 기억에 많이 남았던 그런 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집으로 갑시다. 두 번째 집은 제가 어떤 오피스텔에 신축 오피스텔에 첫 입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는 전세였어요. 막학기를 그 집에서 다녔나?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오피스텔에서도 2년을 살았습니다. 거기는 6평 오피스텔이었는데 신축이었고 그냥 좋았어요. 거긴 진짜 좋았어요. 너무 깔끔하고 하자가 생긴다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고 이래서 오피스텔에 사람들이 사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냥 좋았어요. 그 집은. 하지만 좋은 집은 비싸잖아요. 비쌌어요. 그 집은. 거기는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저에게 도움을 주어가지고 살게 되었던 그런 집이고요. 그때 아마 제 그 독립 조건이 그거였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너 여기 내가 전세 해주면은 달달이 용돈 절대 안 받고 뭐 그렇게 살아라 해가지고 아마 내가 오케이 하고서는 거기를 살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그 대학교 앞 첫 자취방은 약간 진짜 여기가 내 집이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그냥 숙소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 집은 처음으로 내 집이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꽤나 막 꾸밀 것도 꾸미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신축 오피스텔이잖아요. 관리비가 진짜 너무 많이 나왔어. 뭐 전기세 막 뭐 그런 거 다 합쳐서 공과금이 거의 겨울에는 20만 원도 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거기서 한 2년 정도 살았습니다. 2년 정도 살다가 이제 나는 도쿄로 떠나야겠다 해가지고 도쿄 5호를 갔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아는 그 집이 나올 텐데 도쿄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한 맨션에서 1년 정도를 살았고요. 여기는 여러분들한테도 좀 익숙하겠지만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 일본이어서 좋았던 것도 있지만 지어진 지 10년도 훌쩍 넘은 그런 맨션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곳이 다 깨끗하고 깔끔했고 그랬고요. 그냥 다 만족하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근데 대신 너무 비쌌어. 월세랑 관리비 포함해가지고 85만 원 정도 나갔고 거기다가 뭐 가스비 뭐 이런 건 다 별도거든요. 그래서 진짜 주거비만 한 달에 90만 원 정도 가까이 나왔어요. 진짜 그게 등골이 정말 휠 뻔했는데 뭐 1년이니까 그냥 만족하고 살았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하고 서울로 와가지고 집주인 이상한 그 하자 있는 그 집에 한 달 정도 머물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집에 온 지도 거의 2달이 됐어요. 시간 진짜 빠르죠? 그래서 이 집을 구하기까지의 여정도 험난했고 생각보다 제가 자취 경력이 그렇게
그렇게 적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 자취를 처음 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자취방을 또 이제 이사를 하려고 보고 계시는 분들께는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서울 자취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 자취방을 구하기까지 어떤 조건들로 집을 봤으며, 그리고 우선순위는 대체 어떻게 됐으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슉 얘기를 해볼 건데, 뭐 선호하는 환경 같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쟤는 저렇구나 정도로만 봐줬으면 좋겠고, 일단 저의 선호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무조건 크기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자취방을 3개를 거쳤잖아요. 첫 번째 4.5평, 두 번째 6평, 세 번째도 6평이었거든요. 사실 그 정도 크기도 살만은 해요. 혼자 살면 살만은 한데 이 본가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이 크기라는 것이 얼마나 그 삶의 질, 나의 그 쾌적함에 영향을 주나 그거를 확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크기를 조금 한 10평 이상 아니면 그냥 한 10평 정도까지 라도 좀 크게 가기를 원했고, 그냥 큰 원룸 이런 형태 말고 1.5룸이나 2룸 정도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크기랑 컨디션은 약간 반비례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크기가 작아지면은 컨디션이 높아질 수 있고요. 크기가 커지면은 컨디션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보통 제가 집을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신축 같은 그런 컨디션, 모든 게 쾌적한 그런 컨디션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는 작은 집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우선순위 첫 번째가 크기였기 때문에 크기만 크면은 조금 컨디션이 낮아도 나는 허용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을 구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채광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냥 눈 뜨고 밖에 나가는 사람이면 상관없지만 저는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채광이 없고 햇빛이 안 든다? 그럼 진짜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채광이 잘 드는 집을 구하려고 했고요. 채광이 잘 들려면은 북향, 서향, 동향 중에 뭘 빼야 될까요? 북향을 빼야겠죠. 그래서 저는 북이 껴있는 집은 애초에 피했습니다. 제가 일본에 살던 집은 북서향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집은 채광이 좋았어. 왜냐하면 일본 집은 자체가 다 낮잖아요. 주변에 건물들 중에 고층 건물이 단 하나도 없었고 그 주위가 다 막 한 4층 정도 되는 그런 건물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4층이었기 때문에 북서향이어도 조금 햇빛이 잘 들어왔던 것 같고, 근데 이렇게 고층 건물 많은 한국에서는 북자 껴있으면은 좀 안 들어올 확률이 크다. 그리고 앞에 건물 이렇게 바로 있는 그런 집은 북서향이건 동향이건 남향이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집 구하실 때 그걸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집은 이쪽은 서향이고 뒤쪽은 동향이거든요. 오전 오후 다 빛이 잘 들어와요. 채광은 아주 좋다.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인데요. 저는 옵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오피스텔도 제가 살아봤지만 오피스텔은 되게 옵션이 많잖아요. 수납 공간도 되게 많고 옷장도 널찍하고 그래서 좋기는 한데 약간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꾸밀 수 없고 틀에 갇혀져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싫거든요. 빌라라고 치더라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옵션들 있잖아요. 막 말도 안 되는 침대 프레임, 말도 안 되는 책상 이런 게 싫어가지고 그냥 깡통 같은 집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요 정도가 저의 이제 우선순위였고, 요거를 제외하고 뭐 우선순위라고 하면은 뭐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운지, 치안, 이 동네 분위기가 어떤지, 벌레가 들어올 만한 환경인지. 저도 이거 좀 보긴 했는데 뭐 1층에 상가가 없다거나 음식점이 없다거나 뭐 이런 거 고려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저의 집을 보시면은 저희 집은 투룸이고요. 크기는 한 13평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고 진짜 완전 깡통집이었어요. 에어컨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세탁기도 없어갖고 제가 다 이렇게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 봤을 때 막 그렇게 매력적인 매물은 아니라고 다가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한테 1순위는 이제 크기였고 2순위는 채광이었잖아요. 이거를 모든 거를 만족시킨 그런 집이어가지고 저한테는 완전 여기가 유니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실 비용, 이 집 월세가 얼마입니까?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궁금하시죠?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서울 맞고요. 하지만 서울의 그런 그 주요한 스팟들 있죠. 뭐 강남이라든지 홍대라든지 뭐 요런 스팟들 안에는 전혀 위치하진 않고 그냥 좀 변두리 쪽에 있다. 요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월세로 60만 원 중후반대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비싸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요 정도 컨디션에 요 정도 크기에 요 정도 가격이면은 내가 보기에는 정말 싼 거예요. 제가 이 근방 그리고 뭐 홍대, 신촌 뭐 이곳저곳 다 매물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진짜 요즘 시세가 이 정도 평수로 보잖아요. 컨디션 좋고 이런 데는 진짜 80만 원까지 넘고, 그리고 저는 여기가 더 싸다고 느껴진 게 그 집주인이랑 난리 났던 그 집 있죠. 그 집이 75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 집보다도 훨씬 작고 훨씬 컨디션도 안 좋고 위치적인 것도 여기가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그쪽보다 업그레이드해서 온 느낌이 컸고, 그리고 저는 이 전 집이 도쿄였잖아요. 거기는 6평에 85만
45만 원이었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1년을 살고 오니까 서울? 싼데?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자취방 구하기에 한번 실패해본 사람으로서 집 구할 때, 집 볼 때 꿀팁을 드리자면은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은 저는 별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제 집주인이 꼭대기층에 살고 있으면은 관리도 잘해주고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집 볼 때 그런 걸 보셔야 돼요. 집 크기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집을 시공할 때 쓴 자재들을 좀 보셔야 합니다. 뭐 자재가 쓰인 곳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벽지 있고 바닥 있고 등이 있고 수납장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의 약간 컨디션을 한번 보세요. 일반인이 봐도 보이잖아요. 와, 진짜 저 자재는 싸구려 같다. 이런 그 느낌이 오는 것들이 있죠. 뭐 그런 게 한두 개 있을 수는 있어. 근데 그 전집을 예로 들면은 일단 바닥은 마루가 아니었고 장판이었거든요. 일단 장판과 마루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 밟는 느낌부터 뭐 습기, 들뜸 이런 거 모두 다 마루가 탁월하고요. 장판일 수 있어. 장판일 수 있는데 장판의 이제 좋은 점은 뭐야? 잘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집은 뭐 들어오고 나서 한 번도 장판을 간 적이 없는 것 같네? 그런 집들 있죠.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걸레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걸레바지라고 이 벽과 이 바닥 사이에 이렇게 걸레바지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집주인이 시공을 할 때 돈을 아꼈냐 안 아꼈냐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너무 돈을 아끼는 집주인은 나중에 이제 집에 하자가 생기고 뭘 해도 똑같은 그런 비슷한 싼 자재들로 하자를 보수를 할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면은 2년 사는 동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누수도 생기고 벽지도 뜯어지고 장판도 찢어지고 뭐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한두 개가 진짜 좀 싸구려틱하네 이런 거는 그래 그럴 수 있어. 내 집도 아닌데. 근데 모든 것들이 싸구려라고 말하는 그런 집이 있어요. 와, 이런 데까지 돈을 아껴? 이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드는 집은 가지 마세요, 그냥. 근데 그런 집이 월세를 싸게 받는다? 그러면은 그거 감안하시고 가시면 되고, 만약에 월세도 저렴하지 않은데 자재들이 다 그렇다. 그러면 가지 마. 약간 너무 깜깜해져가지고 불을 켰고요. 갑자기 색감이 달라져도 놀라지 마세요. 어쨌든 그런 거를 잘 고려를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좋나요? 월세가 좋나요? 뭐 이런 거 여쭤보시는 분도 있는데, 전세는 이제 목돈이 들어가지만 내가 주거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현저히 낮아지죠. 근데 잘못하면은 돈이 존나게 떼이고, 근데 월세는 뭐 돈이 떼일 뭐 여지는 없지만 돈이 존나 들고, 저는 그냥 돈 안 떼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나는 월세집 사는데 내 친구 전세집 살아. 그러면은 뭔가 나 손해보는 기분? 쟤는 뭔가 공짜로 사는 것 같고, 뭔가 이 돈으로 적금을 들면은 돈을 모으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손해보는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저 돈을 날린다고 생각을 해봐. 나 진짜 이 인생을 살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 전세라는 그 문화가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대요. 그 지구촌 친구들을 생각을 해보면 너도 월세 내구나, 너도 월세 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빌라나 오피스텔의 전세는 좀 비추를 한다. 그리고 도쿄에서 제가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쿄 자취, 서울 자취 비교해달라 이런 질문도 조금 있었는데, 사실 사람이 그냥 사는 집이기 때문에 뭐 도쿄랑 서울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단 하나 큰 차이 있다면 돈이겠죠? 제가 생각해보면 도쿄에서 그렇게 주요한 스팟에 살았던 건 아니거든요. 구글에 사쿠라 조스이라는 곳을 치면은 거기가 제가 살았던 곳인데, 신주쿠, 시부야까지 가기는 되게 편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동네가 번화하냐? 그건 절대 아니었단 말이죠. 오히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더 번화한 그런 느낌? 근데도 월세가 85만 원이었던 거잖아. 이런 걸 따졌을 때 도쿄는 돈이 무진장 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공과금 비용도 장난이 아니야. 약간 한국 오피스텔이랑 일본이랑 좀 약간 맞먹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대비 도쿄 집이 공과금이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비싼 것 같아요. 전기세, 뭐 가스비, 수도세 뭐 이런 게. 나머지는 뭐 다 비슷비슷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 집은 진짜 깔끔했어요. 일본 특성상 퇴거할 때 관리회사에서 무조건 이제 청소, 입주 청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퇴거 청소? 뭐 그런 거를 하고 새로운 사람을 받고 뭐 약간 요런 게 있기 때문에
때문에 집의 하자 보수도 진짜 완벽하게 되어 있었고 모든 게 좀 다 쾌적했던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거 공짜 아니에요. 퇴거할 때 내가 돈 내야 돼 사실. 그래서 여러모로 비싼 그런 도쿄였다. 그리고 인테리어나 뭐 집 꾸미기 뭐 이런 거 질문 주신 분도 있었는데 집 꾸미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일단은 싼 게 비지떡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애초부터 1년만 쓸 제품 뭐 6개월만 쓸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요거랑 요거랑 고민을 하다가 그냥 싼 거 사자 하고 싼 거 사잖아요? 그러면 결국 요거 사게 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닌 이상 그냥 비싼 거 사세요. 비싼 거 사고 오래 쓰는 게 나아. 그리고 또 꿀팁은 처음부터 다 채우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게 집에서 아무리 내가 이사갈 집 사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여기다 책상 놓고 저기다 옷장 놓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모든 걸 다 짜서 들어가잖아요. 막상 집에 들어가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뭔가 살다 보니 불편한 점도 생길 거고 살다 보니 이 동선이 아니다 싶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집 올 때 막 뭐도 사고 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하나하나씩 모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결국 돈도 덜 써요. 그리고 지역 같은 거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많았고 내 지역을 궁금해 해주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막 저희 동네가 좀 저렴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서 물어보시는 거겠죠? 근데 알려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동네가 막 그렇게 저렴하고 막 그러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발품을 많이 팔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직장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의 위치를 알려드리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저렴한 동네를 찾고 싶으시다면 손품을 많이 파시고 발품을 많이 파세요. 그렇게 진짜 여러 곳 보시면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전 집주인과 있었던 일을 이제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오랜만에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겁나 기분이 나쁜데? 라는 지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니 사실 좀 많은데 그냥 한 개만 풀어드리자면은 제가 처음에 입주를 하고 화장실에 물이 새가지고 집주인한테 그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한 장소가 부동산이었단 말이죠. 부동산에서 안 그래도 계약서를 잘못 써가지고 그날 계약서를 다시 쓰러 왔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집주인이랑 저랑 부동산 사람이랑 같이 계약서를 쓰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제가 그 집을 입주 청소를 불렀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본가에 있었기 때문에 입주 청소를 이제 감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입주한 날 입주 청소를 이렇게 딱 봤는데 입주 청소 상태가 좀 아닌 거예요. 주방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이거 닦은 게 맞아 싶을 정도로 좀 그랬단 말이야 상태가. 그래서 제가 다시 다 닦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집주인이 저한테 어제 뭐 입주 청소 맡겼더만 뭐 청소는 뭐 제대로 해줬어? 뭐 이러는 거예요. 집주인이 거기 건물 꼭대기에 사니까 그걸 보고서는 저한테 물어본 거겠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 사실을 말했죠. 뭐라고 한 것도 아니야. 뭐 그냥 열심히 해주신 것 같기는 한데 잘 해주시지는 않으셨다. 손도 아예 안 된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엄마랑 새로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입주 청소 해주시는 분이 20대 남자였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집주인 할머니가 그 남자가 불쌍하다면서 이렇게 더운 날 막 혼자 일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면서 자기가 건강 주스를 갈아가지고 주스까지 줬대요. 그 일 하시는 분한테. 그래서 그냥 그렇군요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나를 무슨 약간 블랙 컨슈머 취급을 하면서 아유 젊은 남자애가 혼자 일하는 게 얼마나 뭐 힘들 텐데라고 그랬나 뭐 안타깝다 그랬나 가엾다 그랬나 그런데 뭐 그런 거 하나하나 불만 뭐 보내고 그러지 마요 막 이러는 거야. 나 거기다가 뭐 항의한 적도 없고 불만 말한 적도 없고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너 우리 엄마랑 다시 내가 청소했거든. 그러고서는 자기 손주랑 나이가 같대요. 그 입주 청소 해주신 분이랑 그 집주인 손자랑. 내가 먼저 불만을 표출한 것도 아니었고 할머니가 물어봐가지고 뭐 그냥 열심히는 해주신 것 같은데 잘 안 돼가지고 저랑 엄마랑 다시 청소했어요 라고까지밖에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를 블랙 컨슈머 취급을 하면서 약간 진상 취급을 하면서 그 입주 청소 해주신 분이 가엾다는 거야. 그분도 그분 일을 하는 거잖아. 입주 청소비 몇십만 원 내고 내가 다시 청소한 나는 안 가엾고 돈 받고 대충 일한 그 남자는 왜 가엾고 난 이게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그때도 사실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냥 너무 옛날 사람의 사고방식인가? 하고서 이렇게 넘겼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저 할머니 남미세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집주인 썰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카드 걸어둘 테니까 이거 보시고 저런 집주인과 안 만나기를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좋은 집 구하시길 바라겠고 구하시는 자취방에서 좋은 일만 있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